지금 이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김승철 과장님은 현대육병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스포츠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진료보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거인병원 척추센터 진료과장 김승철입니다. 오늘 귀한 주말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마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스포츠 환자들이 이제 허리를 부여잡고 찾아오면 의사로서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흔히 운동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다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척추 전문의로서 그 단순한 삐끗함이 우리 아이들의 야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히 많이 발생하는 허리 삐끗함, 염좌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2011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근육 염좌로 인한 부상 수는 3,447건이고 39,118일의 결장 일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척추 염좌 중에서 요추부 부상이 약 한 60% 정도로 많고 투수가 야수보다 부상률이 2배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중증 질환이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결장 일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3.9%에서는 그 시즌 아웃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증 요추 질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7년도 미국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증 요추 질환 206건 중에 29.1%는 시즌 아웃, 그리고 13%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중증 질환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퇴행성 질환, 전방 전이증, 척추 분리증, 그리고 골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연령대별로 허리 통증의 원인을 극명하게 다르게 되는데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선수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린 선수들을 괴롭히는 요추 질환 1위는 추간판 탈출증이며 2위는 척추 분리증, 3위는 추간판성 통증입니다. 이런 요추 질환들은 단순한 휴식으로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시즌 아웃이나 수술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30대 이상의 선수에서는 점점 척추의 퇴행과 마모가 발생을 하고 1위는 추간판의 퇴행으로 인한 추간판성 통증, 다음으로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후관절 퇴행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야구 선수들은 90%에서 2개 이상의 추간판 퇴행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하부 요추부에서 집중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환별로 MRI를 보면 A처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된 것을 볼 수 있고, 가로로 자른 단면을 보면 좌측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심하면 요통뿐만 아니고 하지 방사통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B를 보게 되면요, 추간판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A에 비해서 신경 압박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내에 섬유윤이라는 조직이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면 MRI에서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디스크의 껍질로 볼 수 있는 이런 섬유윤이 찢어지면 허리 및 엉치 통증이 극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상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디스크의 퇴행, 추간판 탈출 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추간판 및 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야구 선수들에서는 수직 압박을 받아서 척추뼈 사이 압력이 반복적으로 높다 보면 초기에는 추간판 퇴행이 뼈까지 전달되면서 뼈의 부종이나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점차 만성화되면서 골경화, 마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퇴행성 변화가 만성 요통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환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추 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투수, 야수 가리지 않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 척추 수술 원인의 74%를 차지합니다. 야구 선수에서는 폭발적인 굴곡 및 비대칭적 회전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순 요통을 넘어 신경 압박으로
다리 저림과 방사통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치료는 흔히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우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등의 마비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존적 치료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의 복귀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직접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이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을 시행하면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최소 침습으로 정밀하게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MRI 사진을 보면 이 환자는 좌측으로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병변 쪽 좌측으로 구멍을 두 개를 뚫고 하나의 구멍은 카메라를 그리고 다른 하나의 구멍은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제 뼈를 일부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이 이제 이게 위쪽이고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일부 뼈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후관절 부위인데요. 후관절 부위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 추궁의 일부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불안정성으로 인한 후유증은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뼈를 제거하고 인대를 제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경막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밖으로 나가는 신경근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 옆으로 디스크 공간을 찾아서 디스크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질환은 척추 분리증입니다. 야구 선수에서 척추 분리증은 피로골절 이후에 발생할 수가 있고 골절이 회복되는데 장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청소년기 운동선수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후관절 부위에 위관절 돌기가 있습니다. 위관절 돌기가 추궁의 그 관절 간부 혹은 척추경으로 이행되는 부위에 기계적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 따라 이 부분 때문에 피로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반복적인 요추 회전과 신전 동작으로 인해서 뼈의 피로골절을 촉진하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요추의 5번이 골반과 연결되어서 회전력과 전당력을 가장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척추 분리증은 뼈가 아직 단단하지 않은 주로 유소년기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수에서 보면 이제 코킹 동작에서 가속 단계로 넘어가는 찰나에 기계적 압박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한 투수의 경우에는 신전과 동시에 회전하면서 좌측 관절 간부에 기계적인 압박이 발생을 합니다. 타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방향으로 반복적인 타격을 하게 되는데 폭발적인 스윙은 투구만큼이나 척추에 기계적인 압박을 주게 됩니다. 일측성 척추 분리증 환자의 81%가 타격 시 앞쪽 다리 방향에 부상을 입는 것으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즉 우타자는 좌측 관절 간부에 기계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범위에서의 폭발적인 회전력이 요추의 강한 비틀림과 신전력을 유발해서 특정 관절 간부의 부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본 학생 사진인데 좌투수이시고요. 2, 3주 전부터 우측 허리 통증 그리고 최근에는 좌측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했던 환자분입니다. 그 저명한 신경학적 증세는 없었고 허리 통증 및 엉치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MRI 사진을 보면 우측 관절 간부에 저명한 골 부종 소견이 관찰이 되고 좌측도 다른 마디보다는 그 신호가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골절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CT 촬영을 계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우측 관절 간부는 저명한 골절 소견이 관찰이 되고 좌측은 아직까지 골절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도 MRI 소견으로 보아서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에서 4주 정도의 뒤에 이제 재평가를 시행하고 이후에 재활을 시행해서 복귀까지 최소 6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구 선수 환자가 허리 통증 혹은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 일반적인 척추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포지션이나 최근 외상력이나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척수신경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이제 신체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근력 평가, 뭐 감각 평가, 그리고 방사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코어 근육의 평가를 위해서 뭐 한발 들기나 한발 스쿼트 등의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병변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영상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부터 MRI, CT 등의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골 부종 확인이나 신경 압박은 MRI가 유리하고 뼈의 골절이나 치유 과정은 CT가 유리하게 됩니다. 병변을 확인하고 나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바로 그라운드로 복귀하게 되면 즉각적인 부상과 재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수 복귀 전에는 재활이 필요하고 요추 골반 제어력의 회복, 하부 허리와 골반이 투구의 타격의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심부 코어 근육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4단계를 거쳐서 재활을 시행하게 되고 코어를 회복하는 재활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허리 주변에 심부 근육을 키워서 스스로 단단한 허리 갑옷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흔히 배 근육과 등 근육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근육 수축을 해서 대칭성과 크기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플랭크나 브릿지 등의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플랭크는 엎드린 자세에서 전면 코어를, 그리고 브릿지는 누운 자세에서 다혈근이나 둔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뒷부분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운동입니다. 허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해야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상체와 팔로 온전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환자에서의 그 전통적인 윗몸 일으키기나 로만 체어를 이용한 운동은 척추 관절 부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척추 분리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하게 되겠습니다. 1, 2단계에서 기초공사가 끝나면 이제 3단계와 4단계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재활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공을 던질 때 다리 하나를 들게 되는데 이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골반이 무너지면서 허리에 엄청난 비틀림이 생기게 됩니다. 한발 스쿼트 운동은 이 무너짐을 막아주는 엉덩이에 갑옷을 입히는 훈련이고 엉덩이 근육의 제어력을 키워서 골반이 처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코어의 제어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투구와 타격을 접목해서 타격폼과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라운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없는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구 특화의 고속 활동 중에도 그런 척추의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추 골반 코어의 적절한 근력 그리고 지구력, 제어력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야구 한 종목에만 집중하는 것은 피로골절이나 그런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이나 여러 팀의 중복 출전 등의 급격한 운동량 증가는 경계해서 과부하로 인한 즉각적인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